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 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의 오수진입니다. 행복을 주는 말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상처를 주는 말은 저마다의 이유로 상처가 된다. 안나 카렐이라는 행복의 조건을 두루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쥔 남편이 있고 저택에서 하인을 거느리고 살았으며 무엇보다 아름다운 매력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죠. 아쉬울 것 하나 없어 보이고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안나. 그녀는 왜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쳐야만 했을까요? 10살이 넘는 남편과의 나이 차이,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의 구애, 그 사이에서 이루지 못할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늘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카레리는 마음을 감싸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카레리는 사회적 성취를 드러내기라도 하듯 사무적인 말투로 안나를 대했고, 안나는 기계처럼 대하는 카레린으로 인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안나와 남편 카레린이 사랑이 가득한 대화를 하는 사이였더라면 그녀 스스로 삶을 비극으로 치닫게 할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햄릿의 삶도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극적 결말로 생을 마감한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마음을 철저하게 속이고 살았습니다. 햄릿 가슴 깊은 곳에 사무친 원한은 그를 겉과 속이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햄릿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냈지만 누구와도 진심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조차 마음을 속여야 했던 그의 말은 항상 겉돌았고 상대의 말을 믿지 못했으며 비난과 불만이 가득한 자신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햄릿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면 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말을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말에 진심을 담아야 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상대의 귀를 쫑긋하게 하며 장황하고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은 경청하고 적절한 질문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빛나게 해주라고 조언합니다. 수식이 입력된 엑셀에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기와 듣기가 기술이라면 답이 있는 문제처럼 법칙대로만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나 카레리나와 그녀의 남편 카레린, 햄릿,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에도 물줄기가 시작하는 지점이 있듯 내가 내뱉는 말에도 원천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방법을 입술로 터득하더라도 말의 원천인 감정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진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의 흐름이 멈추면 고여서 썩는 곳이 생기듯 말의 방식에도 오랜 시간 누적되고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와 교감하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불쑥 튀어나오는 말 습관까지. 말의 원천이 되는 감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인 저자는 말하기를 기술로 접근하지 않고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하기 책과 이 책이 확연히 구별되는 점입니다. 책의 중간에 정서지능의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조절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정서지능이 높으면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또 목적에 맞는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데 이 단어에 저자의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책 제목을 정서지능을 높이는 말이라고 했을 법도 한데 저자는 학문적 용어를 배제하고 말그릇이라는 감성적 개념으로 바꾸어 전달합니다. 이 책에서는 내면의 말그릇을 감정과 공식, 습관으로 나누어 다듬어 보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의 기술이 아닌 말의 그릇을 키워 그 안에 사람을 담으려면 마음을 다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말그릇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말그릇을 키울 수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5살짜리 소녀가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이 질문은 1980년대 초반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라는 흥미로운 실험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연구원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알고자 한 것이죠. 대답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안 돼! 15살의 결혼이라니 미친 짓이지 라고 반응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아. 15에 결혼하는 건 누구나 반대할 거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녀에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부모 친척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면, 일찍 결혼하는 문화권에 사는 소녀라면, 그래서 우리는 충고하기 전에 먼저 그녀와 대화를 해야 해. 그래서 그녀의 상황과 감정과 마음을 알아봐야 돼. 무엇이 그들을 지혜롭게 했을까라는 책에 수록된 이 연구에서 우리는 누가 말그릇이 큰 사람인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그릇은 말 그대로 말을 담아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좁고 얕은 말그릇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넓고 깊은 그릇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사람, 심지어 그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자기 처지까지 고려해서 말하는데, 이는 말하는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면의 성장이 말그릇을 키웠는지에 관한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그릇을 키우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속상함이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 어렵사이 만든 레고 블록을 엄마에게 자랑하려고 가져가다가 떨어뜨려서 산산조각 났을 때, 또 입사 초기부터 공들여 키운 후배의 업무 역량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할 때,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청소를 부탁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 속상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럴 때 화를 내는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슬퍼도 화를 내고, 불안해도 화를 내고, 서운해도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거나 대체하며 살아와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음과 다르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는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분석해서 다양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감정도 읽을 수 있고, 감정과 말을 연결해서 말그릇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화된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보울비는 우리는 매일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머릿속에 공식을 만들어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부모의 공식과 또 원하는 일을 찾겠다는 자녀의 공식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남편의 공식과 요즘 세상의 남녀 구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아내의 공식이 부딪히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공식에 얽매여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공식을 들여다보고 나의 공식과 타인의 공식을 이해한다면 그만큼 말그릇은 커져 불통의 벽을 허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평소 굳어진 말습관이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매일 정성을 쏟았는데 딸이 몰라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엄마가 나한테 못해줬잖아 라고 말하는 딸에게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마음이었니? 라고 따져 묻는다면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갈등의 평행선만 긋게 될 것입니다. 공격적 성향을 말로 표현하는 말습관이 굳어졌다면 타인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자신의 말습관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런 상사 밑에서 오랜 기간 지내다 보면 어느새 부하 직원도 그런 말투로 후배를 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 습관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경험을 찾으면 그 뒤에 숨은 공식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본래의 자기 모습을 이해해가면 말그릇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 마음을 되짚어 본 후에 비로소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와 말그릇이 깊어지는 말하기의 기술을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로 단련된 말은 번지르르한 수사에 불과하지만 내 말이 태어나고 자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말하기는 진심을 나누게 하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이 말그릇은 기술만을 강조한 말잘하기 교본이 아닙니다. 명쾌한 심리학 이론과 접목되고 내면의 성찰에 이르는 철학적 접근법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기계발서로 이 책을 대하면 자기 감정, 공식, 습관을 돌아보는 방법을 접할 때 고민만 하다가 책장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서 느껴지는 말하기를 하겠다는 다짐에서 시작하길 권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적절한 때 입을 열고 필요한 순간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에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